보안요원 당장 이 사람 내쫓아 저기요. 저도 분명히 예약을 하고 왔는데요. 누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전 그저 손님 당신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선 함부로 특별 요청 같은 건 못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다. 이미 뷔페 로비는 저녁 피크 타임을 맞아 시끄러운 잡담으로 가득 찼지만 방금 리셉셔니스트로 보이는 여직원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한순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춘 듯 했다. 그러다 어느새 귓속말과 힐끔거림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저분 손흥민 맞아요. 축구선수 손흥민? 와, 진짜 벤랩 맞네. 근데 뭐 때문에 저렇게 시끄럽지?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지켜보자. 괜히 껴들었다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일부는 슬쩍 휴대폰을 꺼내어 찍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기록해둬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는 말도 들려왔다. 아니, 손님이라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예약했고 추가로 제가 먹을 메뉴에 대해 미리 통보만 드렸는데 이 뷔페에선 그런 유명인 상대 우대 같은 거 없어요. 특별 식단 요구 저희는 일반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데 굳이 혼자만 뭐가 다른지 저도 전혀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체중 관리 때문에 특정 음식을 에이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다 특권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저희가 한두 번 봤나? 갑자기 로비를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데 저기 네이버 댓글 같은데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일단 조용히 있어봐요.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보고 이봐요 직원분. 저 사람 유명 축구 선수예요. TV도 안 보세요 하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명인이고 뭐고 저희가 모실 의무 없습니다. 더구나 특별 요청 같은 것도 안 받는다니까요. 저는 추가 금액을 부담해서라도 제 식단에 맞추고 싶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됐고요. 여기선 그런 요구 못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보안 요원 이 손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니 내보내주세요. 순간 로비 한편에서 말을 지켜보던 보안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안 된다. 저건 명백히 부당한 대우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 뷔페 내부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또 다른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매니저님? 이분이 자꾸 이상한 특별 요청을 하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말로는 유료 옵션을 원한다고도 하고 규정상 불가능하지 않나요? 규정이라. 우선 진정부터 하시죠. 매니저가 뭔가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기색이었지만 리셉셔니스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와 멀찍이 구경하면서 이 상황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여기 락트프리 음식 섹션이라든지 또 다른 채식 코너들 있잖아요. 제 식단 때문에 그런 메뉴들을 조금 조정하거나 제 시간대에 맞춰 주실 수 있느냐고 미리 여쭤봤던 건데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매번 개인 식단에 맞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니저의 말투도 다소 딱딱하게 변했다. 하지만 손님께서 유료 옵션으로 요청하신다면은 사전에 협의되는 건 가능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문의했고 전화까지 드려서 가능하다는 확인까지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보고와는 다른데요. 아마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까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서히 뷔페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SNS로 생중계하는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뷔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특별 식단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것도 모자라 거의 쫓겨날 뻔하고 있어요. 진짜 미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영상 다들 돌려보내면 대박 나겠다. 와, 이곳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곳이었나 하고 한 20대 고객이 옆 테이블로 걸어가면서 친구에게 중얼댔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 어쩐지 스태프들이 조금 고압적이긴 했어. 구독자 수 많은 유튜버들도 몇 번 다녀갔다고 홍보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당장 난리 날걸. 그는 휴대폰 카메라로 상황을 조심스레 찍다가 야 이거 완전 레전드 각인데 이 장면 끝까지 찍으면 내 채널 터질지도 몰라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람들 사이에서 저건 좀 심하다. 손님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손흥민 선수가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규정이 어떻든 간에 저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고 식사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복도와 로비가 빼곡했다. 유리로 된 넓은 전면 창문 너머로 어둑해진 도시, 불빛이 깜빡였고 실내는 북적이는 웨딩홀 수준의 화려한 조명과 음식 냄새, 그리고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어수선했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구두 소리가 상황의 팽팽함을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리셉셔니스트가 다시 한번 매니저에게 따졌다. 매니저님, 저 사람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겁니까? 유명인이라면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런 특별 서비스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요. 손흥민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단지 제가 유럽 리그 일정 중에 맞춰야 할 식단이 있어서 미리 문의했을 뿐입니다. 특별 대우 요청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께 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료로라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매니저가 곤란한 얼굴로 대답했다. 음, 제가 그쪽 부서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옆에서 구경하던 또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다. 이 직원분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규정이 있다 해도 말이죠. 적어도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리셉셔니스트는 시큰둥하게 응수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자기 혼자만 특별 식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특권 의식이죠. 유명인들은 다 저렇게 배려만 받으려 하잖아요. 이때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저분 진짜로 축구선수 손흥민 맞아요. 전에도 한번 사인받았었는데 진짜 매너 좋으시던데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우당하고 있는 건지 옆에서 듣던 30대 직장인 남성이 툴툴댔다. 글쎄요, 요즘엔 유명인이면 뭐든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직원분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대할 건 아니죠. 한편 손흥민은 이미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고 있었다.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란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미리 문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돈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매니저가 도리질했다. 네, 일단 여기서 큰 소리가 나는 건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혹시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리셉셔니스트는 새침하게 대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손님이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같은 일반 직원들이 뭘 어쩌라고요. 시스템이 안 된다고 했으면은 못 해드리는 거죠. 매니저가 한숨을 내셨다. 규정상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일부 맞춤 메뉴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쪽 예약 담당이랑 커뮤니케이션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메뉴로 식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바로 준비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리셉셔니스트가 눈에 띄게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매니저님 왜 저렇게까지 해주려고 해요? 다른 손님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잘 먹는데 이건 단순히 손님이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전 안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손님께서 비용을 추가로 낸다고도 하시니까. 그러자 리셉셔니스트가 빈정대듯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그럼 제 월급에서 까서 해주세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맨날 유명인이라더니 어휴,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탄식이 커졌다. 헐저건 너무했다. 직접 손님을 저렇게 모욕하면 어떡해. 이거 SNS 올라가면 끝장일 텐데. 바로 그 순간 한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소리를 높였다. 저, 죄송한데요. 이 장면 제가 찍고 있는데 올려도 될까요? 정말 부당해 보여서요. 리셉셔니스트가 버럭 소리쳤다. 함부로 찍지 마세요. 개인정보 침해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찍고 있는데 어떻게 막으시려고요? 다들 이 상황을 보면서 황당해하고 있다고요. 손흥민이 손사래를 치며 조용히 말했다. 제발 찍으신다면 제 얼굴만은 너무 가까이 잡지 말아주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키우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사방에서 번쩍이고 몇몇은 실시간 방송 중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리셉셔니스트가 매니저를 향해 분을 못 이겨 외쳤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자기 맘대로 규정을 바꾸려고 해. 매니저는 더욱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 쪽을 바라봤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혹시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잠시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부탁드린 메뉴와 관련해서 확인만 되면 됩니다. 식사하러 온 건데
이 정도면은 거의 모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원하시면은 별도 룸을 쓰시는 건 어떻겠어요? 거기서만이라도 메뉴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중얼거렸다. 아무리 봐도 저게 손님을 달래려는 급한 임시방편 같은데 다른 이가 대답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식사 못하고 돌아가면은 뒷말이 더 나올 테니 매니저도 어쩔 수 없겠지. 리셉셔니스트는 여전히 날선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쯧 VIP 룸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 저 사람 혼자 대접받으려고 오버한다니까. 그만하세요. 지금 손님이 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이 더 커지면 곤란한 건 우리 쪽이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굽히는 거 반대입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해요. 저분이 무슨 축구 선수든 말든 매니저는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느끼고 있었는지 조용히 리셉셔니스트를 타이르듯 했다. 조용히 합시다. 이미 영상을 찍고 있는 손님들이 많고 자칫하면 우리 뷔페 평판 망가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른 테이블 쪽에서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이 정도면 회사 전체에서 공식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직원 한 명의 태도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리셉셔니스트가 험상궂게 쳐다보며 대꾸했다.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요? 저희가 뭘 잘못했죠? 특별식 요청이 들어와도 규정상 사전 협의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도 곤란하죠? 손흥민이 분명하게 말했다. 갑작스럽지 않아요. 일주일 전에 연락드렸습니다. 담당자가 괜찮다고 하셔서 오늘 온 거예요. 그 증거 메일도 있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메일 확인을 부르짖었다. 그럼 보여주세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 드러나게요. 손흥민이 휴대폰을 꺼내며 화를 눌러 담고 있었다. 이건 보세요. 여기 김차재 매니저님이 사인한 답장도 있어요. 매니저가 화면을 들여다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아, 죄송합니다. 김레크 매니저면은 우리 예약 담당 선배인데 아마 본인 쪽에서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리셉셔니스트는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래봤자 뻔하죠. 유명인 만나면 접대 잘하면 돈 많이 벌 줄 알고 괜히 해드릴 수 있다 했겠죠. 우린 모르니까 말이에요. 손흥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를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상처받습니다. 목격자 중 하나였던 50대 남성이 끼어들었다. 자, 다들 진정합시다. 제가 예전에 이런 문제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결국 소문 퍼지고 그 식당 망했죠. 여기서 이러면 다 같이 손해 아닙니까? 리셉셔니스트가 발끈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만하세요. 전체 일을 할 뿐이에요. 규정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저는 기본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고요. 괜히 유명인이라고 봐주기 싫었어요. 아니 봐주긴 누가 뭘 봐달랬습니까? 유료 옵션을 결제하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쯤 되자 주변에서 몇몇 사람이 노골적으로 리셉셔니스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직원분 솔직히 너무 심하시네요. 규정 따지는 건 좋은데 말투나 태도가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이럴 터지면 오히려 손님들 다 떠날 텐데 매니저가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응대 방식이 과했네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렵게 웃었다. 제가 원하는 건 사과보다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유명인이라 불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손님입니다. 리셉셔니스트가 여전히 곁눈질하며 말했다. 똑같은 손님 그러면서 왜 특별식을 요구합니까? 결국 남들보다 더 받으려는 거잖아요. 손흥민이 힘겹게 설명했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체중 컨디션 관리가 필수인데 해외 일정을 맞추다 보니 한국에서도 동일한 식단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예약해서 유료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서 온 거고요. 매니저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봤을 때 이건 100% 우리 내부의 미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추가 비용 지불 조건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안내가 안 된 것 같네요. 이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누군가가 소공어렸다. 이거 완전 바이럴 각이네. 사진이랑 영상 벌써 인터넷 돌아다니겠다. 그러게. 손흥민 선수도 워낙 유명하니 해외 팬들까지 난리 날 듯. 리셉셔니스트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더니
한층 더 적개심을 드러내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제가 왜 혼나야 하죠? 회사가 제대로 전달 안 해준 걸 저보고 사과하라고요. 매니저가 달래듯 말했다. 아니, 꼭 혼난다기보단 우선 고객 응대 태도 문제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불편을 끼쳐드렸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고, 또 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잖아요. 하지만 리셉셔니스트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저분이 애초에 손흥민이라는 이유로 그냥 특별 대우 받으려는 거 아니었나요? 원칙적으로 뷔페는 뷔페대로 메뉴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다 봐주면은 규칙은 누가 지켜요? 이때 한 40대 여성 손님이 옆에서 말을 받았다. 직원분 말도 이해는 가요.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근데 손님이 사전에 협의했다고 했고 비용도 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리셉셔니스트가 한숨을 푹 쉬며 털어놓았다. 요즘 유명인들이 와서 매번 제멋대로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보고 똑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악평 달고 가고요. 그래서 정이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대꾸했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대놓고 모욕당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여기서 분위기가 다시 한번 팽팽해졌다. 주변에서 말도 안 된다. 저렇게 싸우다간 끝이 없겠네. 하는 중얼거림이 퍼졌다. 매니저는 다시 한숨을 내쉬고 리셉셔니스트도 입을 꾹 다문 채 곁눈질을 하고 있었다. 한 목격자가 소리쳤다. 정말 화나는 건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규정이 있다 해도 이런 식으로 응대하면 안 되잖아요. 리셉셔니스트는 그제야 당황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보았다. 저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이 좀 과했어요. 근데 이분이 손흥민인지는 전혀 몰랐고 손흥민이든 아니든 이런 태도가 문제라니까요. 됐습니다. 손흥민이 잠시 눈을 감으며 차분히 말했다. 저도 이만하고 싶네요.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너무 비생산적입니다.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불편하실 거고요. 이에 매니저가 얼른 수습을 시도했다. 그럼 손님, 제가 지금 바로 주방과 상의해서 가능한 메뉴를 최대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추가 비용 부분도 저희가 책임질 테니 손님께서는 편하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전에 분명히 예약 담당이랑 협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므로 손님이 억울할 이유가 없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좋은 결정이네요. 어차피 예약상 실수였으니 당연히 뷔페 측이 배상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 직원분 태도는 어떻게 할 건가요? 리셉셔니스트가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못마땅함이 묻어 있었다. 결국 손흥민은 매니저의 안내로 뷔페 내부 별실로 들어갔다. 몇몇 호기심 많은 손님들은 따라가며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매니저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정중히 요청하자 반 정도만 그 뒤를 따랐다. 한편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방금 상황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직원 태도 너무 심각하다. 손흥민이면 무조건 우대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기본 응대가 저게 뭐냐라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곧 관련 영상을 찍은 사람이 여러 SNS와 커뮤니티에 업로드했고 강남 고급 뷔페 축구 스타 손흥민을 내쫓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다. 며칠 후 인터넷은 이미 이 사건으로 난리였다. 축구 스타 모욕 사건으로 명명된 이 논란은 뷔페 체인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손흥민이 해당 뷔페의 본사에 직접 클레임을 걸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결국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했대요. 내부 전달 실수로 인한 문제였으며 응대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가 나온 것을 사과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던데 그래도 저 리셉셔니스트는 해고당했을 수도 있겠네.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 아직 해고인지 징계인지 모르지만 이미지가 완전 추락했으니 회사 내부에선 각 지점에 공문을 내려 전 직원 대상 사과 공지를 붙였고 재발 방지 교육과 고객 응대 매뉴얼 제정비를 공표했다. 손흥민도 SNS에 저도 사람이기에 특별 대우를 원한 게 아니라 단지 필요한 식단이었을 뿐입니다. 뷔페 측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팬들에게도 너무 이 문제에 열중하지 말아달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이미 영상을 본 대중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게 손흥민이라 그렇지 일반인이었으면 그냥 무시당했을 것이라며 불평등한 대우 문제를 비판하는 흐름도 일어났다. 며칠 뒤 본사에서 발표한 공식 바뀐 정책 내용이 입간판으로 지점마다 세워졌다.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특별식 요청은 가능 현장에서 의사소통 착오가 없도록 전담 직원 지정 잘못된 응대 시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대응 등등. 이것을 두고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이거 봐. 손흥민 선수 사건 이후로 완전 정책이 달라졌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저 난리가 안 났겠지. 근데 그 리셉셔니스트 분 어떻게 됐을까? 징계받았다고 들었어. 그래도 아예 쫓겨나진 않고 교육을 다시 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날 똑같은 뷔페 로비에서 본사에서 새로 파견된 교육 담당 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지난번 사건 기억하시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정식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고객이 사전에 협의한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진정하시고요. 로비 구석에 전 근무 그대로 보이는 리셉셔니스트가 조용히 서 있었다. 특히 무례하게 응대하는 순간 바로 영상 찍혀 인터넷에 퍼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저희가 고객을 배려해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리셉셔니스트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제가 그때 정말 흥분해서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유명인들이 여러 차례 갑질하던 사례들을 봐서 편견이 쌓였던 거죠. 교육 담당 팀장이 말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적대심을 드러내면 안 되죠. 누구든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응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업 종사자잖아요. 리셉셔니스트는 한숨을 쉬고 이어 말했다. 맞아요. 저도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에 제가 처절하게 배웠죠. 며칠 후 다시 이 뷔페에 방문한 손흥민이 조용히 카운터로 걸어왔다. 인터넷상에서 이 뷔페 체인이 제대로 사과하고 정책을 바꿨다는 소식을 들은 팬들이 손흥민이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걸 본 듯했다. 그를 알아본 직원 바뀐 근무자 이 깍듯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혹시 예약하셨나요? 네, 일주일 전에 예약했고 필요한 식단 사항도 미리 전달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확인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특별 섹션이 있으니 안내해 드릴게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저도 경기 일정 때문에 식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안내해 주시니까 준비하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셉셔니스트로 보이는 이전 그 직원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오늘은 다른 직무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다만 눈길이 마주친 순간 직원이 살짝 미안함을 담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손흥민 역시 살짝 고개를 숙여 응수했다. 손흥민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매니저와 그 리셉셔니스트가 함께 다가왔다. 손님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매니저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맛있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대로 소금 함량을 조절해 주셔서 좋았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아까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리셉셔니스트가 한 걸음 나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들은 다 편견과 제 선입견에서 비롯된 거였죠. 다시 생각해보니 제 말과 태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일 커질 줄 몰랐고 아무튼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분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체인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하신 사전 협의 시스템을 체계화했고 직원 교육도 강화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이 은은하게 박수를 쳤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응대를 하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뷔페 로비에는 체계적으로 정비된 안내문과 함께 본사의 사과문이 한쪽 벽에 게시되어 있었다. 우리의 규정은 고객들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고객 요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한 손님이 그것을 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 사건 덕분에 뷔페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한 느낌입니다. 다른 손님이 거들었다. 그러게요.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변화가 빨리 오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식사를 마친 손흥민이 조용히 카운터 근처를 둘러보다 매니저와 리셉셔니스트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예,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식단 관련 자문이든 이런 서비스 매뉴얼 관련 조언이든 축구 선수들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식당을 경험하거든요.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화답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네요. 사실 메뉴 구성이나 식단 유연성에 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조만간 내부 회의를 할 때 의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리셉셔니스트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언젠가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슬그머니 로비를 빠져나왔다. 인터넷에서 이 사건이 블랙 컨슈머 vs 과잉 규정 논쟁으로 한때 시끄러웠지만 결국 한 걸음 더 나은 서비스 환경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낸 셈이다. 나가는 길에 몇몇 손님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손님 혹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응원합니다. 손흥민은 흔쾌히 허락했다. 물론이죠. 그리고 이 뷔페뿐 아니라 어디서든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목소리를 내세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 사진이 SNS에 올라갔고 사람들은 손흥민 결국 같은 뷔페 다시 방문, 분위기 좋아졌다며 훈훈한 후기를 남겼다. 차별은 단단히 혼나고 서비스 개선은 제대로 된 듯이라는 댓글도 보였다. 며칠 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사연을 공유했다. 우리도 과거에 식단 문제로 고생했었는데 이젠 미리 예약하면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들었다. 이번 사건 계기로 전체 지점이 확 달라진 듯 등의 희망적인 글이 이어졌다. 또 다른 글에서는 유명인이어서 이슈가 되었을 뿐 사실 모든 소비자들이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았다.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표현했다. 한편 리셉셔니스트는 회사 내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남겼다. 저는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 고객님께 불쾌감을 드렸고 나아가 저희 회사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누를 끼쳤습니다. 제가 겪었던 몇몇 유명인 갑질로 인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반응을 보인 점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 사과문을 확인하고 매니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날 저녁 뷔페 체인 본사 홍보부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고객 응대 매뉴얼 동영상을 공개했다. 다양한 상황별 매뉴얼이 담겼고 끝에는 다음과 같은 멘트가 삽입되었다.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공유하며 댓글을 달았다. 좋은 변화네요. 한 번의 사건이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할 수도 있구나.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겠지만 시작이 반이죠.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이 인터뷰 비슷하게 SNS 라이브를 켜서 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뷔페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편하게 식사를 하러 갔다가 생각지 못한 갈등을 겪었죠. 하지만 그 뒤로 이 뷔페 체인이 큰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 역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평범한 손님도 저처럼 소리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목소리가 모여야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걸 다시금 배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축구 선수로서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수많은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받았고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리셉셔니스트 또한 그 영상을 본 뒤 뒤늦게나마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제일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이해해주다니 하고 혼잣말을 했다. 결국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었기에 조직 전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어느 블로거가 이 사건을 총정리한 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은 불합리한 문제를 그냥 무시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상대방이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낍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신 분들도 주위에 비슷한 이야기가 들리면은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하시면은 계속 제 채널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 글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다음 글도 기대할게요. 비슷한 경험담 있으신 분들 댓글 주세요. 확실히 회사가 변하는 모습 보니까 구경해 볼 만하네요. 등등의 반응이었다. 결국 이 한 번에 거친 갈등은 손흥민이라는 유명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구든지 편견과 오해로 인해 홀대받거나 불합리한 시스템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뷔페 체인 전체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정신을 다시금 강조하게 되었으며 직원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얻었다. 손흥민 역시 유명인이기에 받았던 여러 편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동시에 이 문제가 자신만의 특권 요구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목소리를 내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제 당신이 목격자가 될 차례다. 혹시 주변에서 불합리한 대우나 제도 문제를 목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누군가는 말리거나 SNS에 기록하거나 직접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그 용기 있는 행동이 내일의 더 나은 변화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혹시 이 사건의 후속 과정이 궁금하다면은 계속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당부를 남긴다. 몇몇 사람들은 과연 다음에 이 뷔페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이들은 이번에는 어떤 메뉴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해 보러 가야겠다며 농담 섞인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뷔페 체인 측에서는 앞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이면은 새로운 안내문이 또 발표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업그레이드된 방안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소식을 따라가 보길 권한다. 그래야 이런 일 다시 생길 때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뷔페 체인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처럼 모두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규정과 교육,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뿌리 내릴 때까지 사회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일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위한 한 가지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저 말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다음에 또 어떤 사건으로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